트럼프 재임하면 기술 및 가상자산 규제 완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주말 커뮤니티에도 소식 전해드렸다시피 모든 800만 국내 크립토 투자자들이 염원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 확정된 상황입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닿았고 그 에너지들이 결과로서 도출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여기서 이제 세금 안 낸다, 야호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미치는 점, 국내에서 전 세계에서 현물 거래량 순위를 보면 1위가 단연 바이낸스, 2위가 업비트일 정도로 한국인들의 코인 거래량은 전 세계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만약에 과세 유예가 안 되고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작용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세가 유예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한국 시장이 크립토 시장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보통 코인베이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즉 미국 투자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을 밸런스 있게 포트를 구성해서 가는 반면, 한국 트레이더, 업비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필요 없어, 우리는 모두 알트코인 올인이야 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한국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에 몰빵을 하는 알트의 민족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이 가상자산 과세가 강행됐다라고 하면 알트 시장도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었지만, 유예가 잘 되면서 알트 시장도 지금 굉장히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과세 유예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상자산 전체 시총은 11월 동안 1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다. 이것은 큰형님 비트코인만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주춤했었던 알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 여러 아우들까지 키높이를 맞춰줬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시총 증가가 있을 수 있었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시총이라고 볼 수 있는 토탈2 차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직전 고점을 뚫은 상태고, 제가 봤을 때 이 핵심 저항을 뚫은 만큼 충분히 21년 고점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21년 토탈2 고점을 돌파한다, 이때가 제가 봤을 땐 진짜 알트 불장이다. 지금은 그저 알트코인 사이클의 초기라고 볼 수 있고, 진정한 알트 랠리는 제가 봤을 때 21년 고점을 토탈2 차트가 돌파하는 그 지점이 진정한 광기의 알트장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이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 가가지고 3분 동안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완료했습니다. 회사가 올바른 일을 하고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이유들을 매우 잘 세일러 형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수용해서 완전히 올해가 가기 전에 깜짝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잉여 현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 기사가 정식으로 발표되면 또 한 번의 마소빔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미국의 금융시장 제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매튜 시겔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 등록 투자 자문사 RIA들이 암호화폐에 돈을 할당하고 싶다라고 시장 최전방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리서치 책임자한테 엄청나게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투자 전문가 사이에서 1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봐야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냐 마냐 하고 있는데, 월가의 거인들은 100만 달러까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뷰를 보고 있고, 코인 시장의 전체 자산 시장의 비율은 해봐야 전체 글로벌 자산 시장의 0.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해봐야 비트코인은 신생아 단계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나 채권 그리고 외환시장, 주식시장을 반에 반도 못 따라가고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제 비트코인은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만 달러 허황된 수치 같지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다른 에셋 클래스와 어깨를 나란히만 해도 지금보다 10배, 20배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생산자라고 볼 수 있는 채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채굴기를 돌리면서 열심히 채굴 경쟁에 뛰어들었고, 1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 1월 이후 11월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더 많이 채굴하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채굴기를 돌리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의 생산자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할까? 거기에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재임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SEC 소송이 줄어들 것이다. 과거 SEC는 어땠습니까? 바이낸스부터 코인베이스 등등 수많은 거래소를 다 들쑤시고 공격하면서 이 산업이 확장되는 것을 틀어 막았는데,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로 오히려 장려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들어갈 것이고, 거래소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혈이 확실하게 뚫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완화적인 부분도 중장기적인 대중채택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들의 돈나머니 캐시우드 또한 트럼프 재임하면 기술 및 가상자산 규제 완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도 특히나 어떤 키워드 두 개를 얘기했습니까? 바로 AI와
가상자산, 이 두 개의 가장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기술들을 꼽으면서 미국의 선도적 기술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펀드 흐름에서도 보면 다른 주식들은 매도하는 반면 10월달 12월달에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를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 이런 흐름도 캐시우드가 24년 말 그리고 25년까지 충분히 시장이 더 성장하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점도 우리가 꼭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트럼프는 직접 본인이 트위터에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반미 세력인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화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생각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강력한 미국 달러를 대체한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며, 만약에 우리 말 안 들어? 니네 탈달러 움직임 가져가? 그러면 10% 20%도 아닙니다.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훌륭한 미국 경제에 대한 판매와 작별을 고대해야 된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가 국제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엄포를 놨습니다. 니네 달러 안 써? 그러면 100% 관세 직면하고 니네 경제 완전히 붕괴되게 할 거야. 이렇게 엄포를 한 데에는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번 사이클에서 지겹도록 강조드렸던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브릭스를 필두로 전 세계가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탈달러 움직임 가져가려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 확장시키고 크립토 시장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려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된다.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고 비트코인을 성장시키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통화 기반입니까? 달러의 기반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달러의 패권까지 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꿍꿍이를 가지고 큰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키워드 스테이블 코인 등 규제 명확성을 기대한다.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탈달러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달러의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트럼프가 비공개로 만나서 약속을 논의했는데 여기서도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미국 패권 지키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준비자산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뒷받침되어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뿌린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패권도 지키면서 비트코인 패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페이팔 CEO 또한 비트코인 글로벌 자금망 구축에 굉장히 탁월하다 하면서 하루 수조 달러가 오가는 글로벌 자금망을 구축하려면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탈중앙화 대신에 공격할 수 없는 네트워크와 자산에 기반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비트코인과 또 중요한 거 페이팔도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페이팔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PYUSD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있고, 미국채 토크나 시장의 블랙록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는 온도와도 페이팔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켜가고 RW의 유동성 공급원으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인이 뛰어듭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또한 오는 4일에 정식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고, 벌써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 절차를 받고 있고, 곧 이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싸움에 리플까지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이다 하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RLUSD와 XRP를 활용한 결제가 더욱더 빠르며 비용 효율적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거, 이미 트럼프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한 몸은 누굽니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USDC 발행사 서클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마샬 웨이스 등등 월가의 최대 금융 세력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클의 USDC, 그리고 페이팔의 PYUSD,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이 세 개 기업의 공통점 뭡니까? 미국의 기업이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로 뻗쳐 나가면서 달러의 패권까지 쥐고 올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번 발언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 단순히 비트코인이 오늘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어떠한 판을 깔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우리가 중장기적인 사이클 투자를 성공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도 모자라서 SEC의 게리 겐슬러 사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규제에 대한 해방의 날개가 달린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리플에 잠재되어 있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벌써 시가총액 3위까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리플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던 운용사들의 리플 현물 ETF 신청이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솔라나와 함께 리플 현물 ETF 출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리플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트폴리오 목록으로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백화점에서는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면서 누구와 지금 맞손을 잡았냐? 바이낸스페이와 맞손을 잡았습니다. 유럽 최초의 리테일 매장으로 자리 잡은 곳이라서 650만 명 이상의 프랑스 가상자산 사용자가 새로운 결제 옵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비트코인이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뿐만이 아니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페이는 벌써 전 세계 2억 4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도 이런 80개의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머지않아서 코인으로 식당을 가서 결제하든 옷을 사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든 간편한 암호화폐, 그리고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큰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시기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 2025년까지 25만 달러, 내년까지 250개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며 음식, 의류, 주거 등 모든 것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실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점점 더 이 암호화폐 결제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자상 거래와 실제 결제를 도입할 확률도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전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24년 암호화폐 거래량이 2100만 명의 거래자와 함께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무려 거래자 수는 전년 대비 352%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수 4위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거, 전 세계의 대중 채택 속도 또한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막상 까보니까 경기 침체다,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지만 온라인 상거래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올해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GDP는 70%가 소비입니다. 미국은 소비 경제고, 소비가 튼튼하면 미국의 경제는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소비를 해주고 있고, 무려 온라인 매출은 작년보다 14.6%나 성장하면서 미국인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 한 모두가 걱정하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의 GDP나우 소비자 소비력을 체크해보면 오히려 11월 달 들어서 소비력이 상승하면서 지금 소비가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되고 완전히 폭락하려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지금처럼 통화가 팽창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돼서 더욱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달러는 넘쳐날 것이고, 그 시장은 당연히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소비 경제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시즌이 종료되는 것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025년 새로운 20조 달러 통화 공급에서 2조 달러가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이 127조 달러로 늘어났고, 보시면 107조 달러에서 127조 달러로 20조가 확대가 됐습니다. 20조만큼 화폐가 풀렸고, 여기서 대략 10% 정도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크는 크립토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판을 잘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도 계속해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다. 비트코인 잠깐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발행되면서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계속 상승하는 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계속 스테이블 코인 확장의 국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확대가 될 때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확장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의 확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0월, 11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언제나 업토버를 보여주고 11월도 연속으로 상승했던 이런 시기에는 12월 달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이 연달아 상승한 만큼 과거에 10월, 11월이 상승했던 해는 언제나 굉장히 큰 12월 상승을 동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10월, 11월이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12월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단기 홀더들 0.01개에서 10개의 코인을 들고 있는 개미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또 올랐다가 지지부진하니까 전부 다 매도하고 패닉셀 하면서 조정이 나왔던 영향이 큽니다. 뒤늦게 포모를 느끼고 들어온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매도하고 떨어져 나간 이후에 다시 세력들은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리테일의 이탈 현상 또한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언제나 역사적으로 단기 SOPR이 이 파란색 장기 SOPR을 골든 크로스를 보여준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자리입니까? 계속 넘지 못했던 단기
단기 SOPR이 장기 SOPR을 지금 딱 돌파하는 그 중요한 과거의 변곡점 구간에 와 있다.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전례 없는 포물선 상승을 보였던 만큼 지금 자리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분출되기 전 그 직전에 위치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게 어쨌든 비트코인이 95K까지 약간의 눌림을 주면서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93K, 94K는 롱 물량이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선물 세력들이 이 롱을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 93K 정도까지 뺐다가 또다시 비관론으로 인해서 쌓이고 있는 숏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운전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93K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눌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간이 대략적으로 최근 나왔던 일봉상 장대 양봉의 허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사실 지켜주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은 거 95K까지 눌림은 좋지만 돌파했던 단기 하락 트렌드 라인을 지금 상방으로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하회하지 않고 리테스트만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가격 지켜주면서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쭉쭉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저는 마지노선이 90K에서 88K 구간 이 구간만 진입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도미넌스 빠져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처럼 의미 있는 알트코인 순환매 랠리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구간인 90K에서 88K 구간까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야호 외치시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DCA 하면서 눌림목에 담기 매우 좋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구간은 만약에 와주면 땡큐다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집을 보고 있고 이 구간이 오지 않는 한은 어쨌든 관망하면서 잘 홀딩하는 게 좋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이클은 반감기 이후 1년 동안 굉장히 큰 포물선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해봐야 반감기 지나고 7개월이 좀 넘은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패턴과 비슷한 흐름으로 봤을 때 1년이 되려면 아직도 5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이 강세 랠리가 과거 패턴과 비교해봤을 때 흘러간 이후에 피크를 찍고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패턴과 지금 너무나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충분히 내년 2분기까지는 강세 랠리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단기적인 흔들기에 털려 나가시기보다는 지금처럼 배 힘 딱 주고 잘 이번 사이클 끝까지 구축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